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시안컵 졸전으로 경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축구 팬들의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팀 감독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축구협회와 또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거취와 관련해서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8일 대표팀과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예. 8일 입국을 한 뒤에 이틀 만에 본인의 그 자택에 있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한 두 가지 커다란 실망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본인의 얘기를 본인 스스로 계속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안컵에서 이제 부진하게 되자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축구협회가 예정된 공식 분석,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근데 예. 감독이 그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 뭐 분석을 미국 가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하기 어렵죠. 자, 그리고 이틀 만에 미국 자택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겠다 돌아갔는데 축구협회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축구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이 되면서 축구협회가 처음엔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하루 지나가서.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거. 이것도 정말 멘탈이 강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전력강화위원회 열릴 예정인데 클린스만 감독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인 거면은 일단은 참석이 어려운 건가요? 참석하기 어렵겠죠. 참석 안 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표팀 경기력, 이 아시안컵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또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책임이나 태도 문제를 떠나서 규정을 위반한 건 없습니까?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대표팀 그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이 운영 규정에는 이 감독의 책무와 관련해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국가대표팀 감독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나 공기업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이나 프로젝트성 업무를 보게 되면 이 업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하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감독도 국제대회에 출전하거나 또 이 전주훈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결과 보고서 제출이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 혼자 가버렸으니 이거 누가 대신 써주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운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클린스만 감독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보, 대한축구협회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제불능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8일 그 귀국하고 난 뒤에 이 국내에서 일주일 뒤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다음 주에 열린 전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리 선수를 뛰는 거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협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협회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앞서서 또 이제 이경재 기자가 전해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전술에 관한 얘기 또 이 성적에 관한 얘기는 이 감독이 충분히 디베이트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나의 소신다라고 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태도 문제는 이거는 품성이나 인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강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업무 방식 그대로 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협회와 관리 없이 협회와 협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마 이 지금 국내 여론을 클린스만 감독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다. 감독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협회의 관리를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던 그대로 계속 지금
스트레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전술부터 태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질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위약금 문제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예, 위약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그 연봉이 2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협회가 경질할 때에 계약 기간 내에 자녀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게 자녀 연봉이 한 60억 원 정도 가야지 되고요. 클린스만 사단이 들어왔죠. 이제 코치도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죠. 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라면 아마 뭐 축구협회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축구협회 재정 상황이 요즘에 특히 좋지 않다면서요? 올해 축구협회의 그 예산이 1,876억 원이거든요. 1,876억 원. 예, 올해 이제 연간 그 예산입니다. 1,876억 원 가운데 지금 천안에다가 이 파주에 우리가 있는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파주시하고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규모로 천안에다가 이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한 87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 축구 종합센터 지금 건립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빡빡하죠.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된 추가로 소요될 100억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로서도 고민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축구협회가 일방으로 경질을 결정하면 이렇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뭐 규정 위반한 사항들도 있고 태도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질을 결정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일종의 그 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상에 그 문구로 규정화돼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위의 문제, 뭐 신의 성실의 문제 등도 있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 언급이 돼 있던 이 국제 대회 또는 전지 훈련 후에 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마 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법률인을 계약을 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끊임없는 논쟁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이 불거지면서 선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임할 때도 비공개로 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력강화위원회, 그 이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가 준비할 때 벤투 감독을 어떻게 이 선임을 하고 했는지 과정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당시에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은 김판구원, 지금 말레이시아 감독이 부회장을 맡으면서 했었거든요. 이 선임하기 전에 이 그 선임 기준 그리고 후보군 일정 그리고 과정 등은 명백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적합한 이유, 왜 뽑았는지를 또 후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 때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일부 지금 축구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클린스만 감독의 그 전적,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 듣고 있는 미국 대표팀과 독일 대표팀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팀에서 어떤 성적과 어떤 경기를 그만두게 됐는지 이 얘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비춰봐가지고 클린스만은 불가하다라는 보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권을 쥔 정몽규 회장이 회장의 선택은 결국 클린스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장치들고 있고 절차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축구협회 회장의 결심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민단체는 정몽규 회장을 지금 뭐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 이런 거액의 위약금을 정몽규 회장이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그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지 되니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비로 이 위약금을 내라는 얘기도 좀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 그리고 사인 개인 간의 이런 그 책임을 따져야 되겠고요. 회사가 뭐 파산했을 때 도덕적인 의미로 오너가 나의 재산을 출연하겠다 얘기는 할 수는 예, 있지만 그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극히 드문 일이죠. 예. 자, 이 축구협회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왜 이 현대그룹 그 정명 회장 전임이 정몽준 회장이었죠. 예. 왜 현대가그룹이 다 축구협회장을 다 독식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한 20년 가까이. 그래요? 20년째예요? 예. 정몽준 회장 때부터 굉장히 이제 반복돼 와가지고 정몽준 회장이 물러나고 정몽규 회장 체제가 되면서부터 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 축구협회 회장은 선거로 뽑게 돼 있거든요. 예.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외부 기관의 이 입김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그 선거로 뽑힌 회장에 대한 인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그 축구인들이죠. 축구인들이요? 축구인들에서 예. 이제 그 대의원들이 선거 아. 대의원들이 이제 선발이 되거든요. 예. 뭐 이 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현대가가 오랫동안 축구협회 회장직을 이어오다 보니까 현대 출신들 멤버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축구협회. 그러니까 거의 뭐 현대 분위기로 지금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축구협회 메인 스폰서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입김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또 중개권 수입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축구협회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축구협회의 그 거버넌스는 예산면으로 봤을 예. 때 올해 예산이 그 1,87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 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자체 수익으로 얻는 그 예산이 635억 원이 자체 수익금이고요. 스포츠 토토 지원금이 2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또다시 108억 원이 들어가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축구협회 또는 뭐 정몽규 회장의 의중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공공성이 있고 이 예산에서도 국민 세금성 지원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고 축구협회의 그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축구라는 이 공공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 성적이 아니라 대표팀 감독 선임하는 거 가지고 이런 매번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조차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또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단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판을 덜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투명하게 감독이 선임되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도 참 답답해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장으로 이번에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었잖아요. 아시안컵은. 아시안컵 이야기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선수라고 연락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과거와 달라서 요즘에는 선수들하고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그 소속사가 있죠. 소속사를 그렇군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손흥민 선수의 왜 저런 얘기했을까요? 좋지 않았던 기억 이거 빨리 잊고 싶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 아시안컵 현장에서 또 끝나고 난 뒤에 국내 기자들과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또 비슷한 얘기를 또 이제 그 소속팀에서 해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언급하기 싫었던 어떤 심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시 경기 보시면서 선수들이 답답해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 읽을 수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술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선수들이 지금 이 크리스만 감독의 전술이나 어떤 지시나 자신들의 그 팀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겠죠. 예, 예.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완화해서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대개 이제 감독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 우리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은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겠죠. 만족하게 얘기를. 선수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대놓고 예. 얘기는 힘드니까요. 예. 당장 3월에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 있고요. 또 올해 파리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어떤 걸까요? 정비를 해야지 되겠죠. 네,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데 첫 출발점이 감독 문제 해결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감독 경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은 감독 경질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대표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 여정이 이대로라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단은 정몽규 회장이 내려야겠네요.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의 결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에도 전력 강화위원회의 그 뭐 절차적인 절차는 있었지만 네. 결국의 핵심은 또 이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었고요. 지금 모두들 다 눈치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임원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예. 임원회의나 또 이번 주에 있을 전력 강화위원회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진 결론의 최종 실행 결심은 정몽규 회장이죠.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 선임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예, 때문에 경질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인 코스라고 한다면은 예. 경질 결정과 함께 새로운 후보군, 그러니까 이 대표팀 후보군을 추려가지고 지난번과는 다른 일정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대표팀 훈련장으로 쓰던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예요. 그래서 예.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가 이 파주시하고 계약 기간 만료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그 만료가 되고요. 예. 그리고 연간 사용료로 파주시에다가 축구협회가 한 26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지 돼요. 예. 근데 이 액수를 두고서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NFC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지난해에서부터 호텔을 이용하게 됐죠. 예. 그래서 호텔에서 뭐 실내 훈련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축구 종합센터가 천안에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원래 이제 그 목표로는 2025년 1월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대규모입니다. 이 그 축구장만 11개고요. 예. 경기장이 따로 있고 뭐 축구 역사 박물관까지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뭐 이 그 공사가 커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축구협회 분담금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5년 1월로 완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정몽규 회장이 임원회의에 오늘 나오지 못했잖아요. 예.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몽규 회장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축구 팬들의 요구 또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다시 결심하라 이고요. 예. 언론 결국에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몽규 회장 본인이기 때문에 예. 정몽규 회장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장 결단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동호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